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은 일찍 결혼한 30대 애기 엄마입니다. 저와 저희 신랑은 대학교 때 만나서 졸업과 거의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정말 너무 좋아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부분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주는 동시에 시부모님은 아기를 낳을 것을 강요하셨고 저희는 제가 25이 되던 해에 출산을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혼전 임신을 한 게 아니냐, 뭐 어릴 때부터 남자들이랑 잘 놀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께 꼭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할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있으시고 그런 비용은 할머니께서 다 알아서 내고 있으셨거든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진 못했지만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도 저희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적은 없어서 잘 알지 못하고요. 저희 시댁은 작은 부품가게를 운영하시는 시아버님이 있으시고 전형적인 시월드인 시어머님은 가정주부세요. 저는 그런 시댁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나서는 육아를 하느라 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님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히 산다며 툴툴거리셨어요. 너 애 키우는 거 유세 아니다. 애 유치원 보내고 나면 너도 일해야 해. 네, 저도 얼른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둘이 벌어도 절대로 신랑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가장은 누가 뭐래도 가장이야. 그쵸, 알고 있어요. 네가 잘 못하면 힘들게 너 키워주신 할머님이 욕먹는 거야. 알지? 잘하자. 시어머님은 늘 저런 식으로 말로 저를 무시하시고 제가 버릇없이 굴면 할머니가 욕을 먹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들 틈을 안 주는 저의 아킬레스건 같은 말이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아기가 3살이 되었고 저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이미 나이는 차버렸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저를 뽑아주는 직장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과를 졸업하고 학점도 저보다 더 안 좋았던 신랑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워크숍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뛰어난 게 없는 신랑이었는데 군대에 다녀오고 편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아기 때문에 여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엄마를 어린이집으로 불렀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도 쉽사리 회사 밖을 나올 수 없어서 결국엔 꼭 제가 일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마저 오래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밥벌이도 못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님 회사에서 일을 하게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아버님의 가게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님의 가게이다 보니 적어도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 시간을 여유로이 쓸 수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예, 이거 정산하는 거 오늘까지 다 해두고 부품 나누는 거 저거 일 좀 도와주고 가라. 애 6시에 데리러 간다 했지? 그거 내가 데리러 가마. 네? 부품 나누는 것까지요? 그래. 그렇게 해도 어차피 너 자리 비운 시간 많아서 보통 사람 근무 시간도 안 돼. 시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불편하고 싫은 일인데 저는 그렇게 1년은 일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늦게까지 남아서 추가적인 일들을 했고요. 그러다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셔서 시댁에 말씀을 드리고 며칠 할머니 병원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은 급한 게 있으면 잠시 나와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의 표정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더니
어이가 없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 병원에 가 있겠다는 건 뭐니? 그런 거 일반 직장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버님, 제가 일하는 시간과 급여도 일반 직장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뭐? 기껏 일하게 해줬더니 대드는 거니? 혼자서 저 키워주신 할머님이세요. 아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요. 정말 유난이다. 지금 회사 바쁜 거 뻔히 보이면서 그게 말이 나와? 출근해. 출근 안 하면 가만 안 둬. 저는 가봐야겠어요. 꼭 저렇게 부모 손에 안 큰 티를 낸다니까. 너 그러고 가면 니네 할머니가 참도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저희 할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일이 끝나고 병원에서 잠을 자고 결국 다시 출근을 했는데 가늘게 숨을 쉬던 할머니를 보면서 차마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를 유혹되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려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죠. 저는 시댁에게 너무 화가 났고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급한 일들이 있으니 하고 가라는 시아버님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5시간이 지나서 할머님의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오신 시아버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할머니의 친척분들이 그런 시아버님을 막아섰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시아버님은 여전히 저에게 달려들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 망할년,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네? 제가요? 그보다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너 내 돈 어디로 보낸 거야? 아버님, 회사 일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저 지금 그럴 정신 없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제 뺨을 확 때리셨습니다. 너 사망보험금을 털어서라도 내 돈 물어내. 저희 할머니 사망보험금 같은 거 없으세요. 그냥 나가주세요. 네가 회사 돈 잘못 송금했잖아. 그것도 1억 7천만 원이야. 시아버님이 저에게 맡기신 업무 중에 직원들 급여 송금이 있었는데 그 일은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신랑도 시아버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를 말리시니 저도 기분이 나빠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때 몇몇 외국인 직원들에게 0을 하나씩 더 달아서 송금을 했거든요. 예전에 어디선가 돈은 잘못 송금이 되어도 받은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게 되었고 5만 정이 다 떨어진 저는 시댁의 폭력을 무기 삼아 이혼까지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이혼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소송을 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4대 보험도 똑바로 안 넣어주고 이유시킨 주제에 뭐가 그렇게 뻔뻔한지. 시아버님은 저를 바보로 하는 건지 매번 소송. 저는 결국 이혼을 하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의 위자료를 받고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시간이 좀 흘러서 벌써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가끔씩 시아버님이 가게를 하셨던 자리를 지나가곤 하는데 지금은 가게를 허물고 다른 가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송금한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돈을 받은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를 하고 인수인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포기할 수 없으니 대출을 쓰게 되고 마이너스가 이미 크게 잡힌 상태라 복구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선임이 없으니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요. 결국엔 가게가 쫄딱 망한 셈이죠. 결혼을 했으면 저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저희 할머니도 가족으로 생각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본인 가게 운영이나 집안일만 저를 노비처럼 부려먹으니 제가 추노가 안 되고 백이겠어요? 시부모님도 시아버님의 대출이 너무 많아서 위장이혼을 한 상태라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가족 노래를 하던 양반들이 돈 때문에 가족이라는 사실도 숨겨야 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웃기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